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 고재윤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직접 저자가 강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활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표기가 굉장히 뛰어난 언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1995년도에 약 3년간에 걸쳐서 책을 준비했고 그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한글 영어고요. 현재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굳이 보시고 싶으면 도서관을 통해서 빌려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개정판 새한글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려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 사이트,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 한글 표기, 훈민정음을 활용한 표기법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에게 10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현재 한글 발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를 배운 상태에서 모국어에 대한 간섭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국어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숫자 1부터 10까지 있다면 한국어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소리로 대체해서 발음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보통은 이 소리만 듣고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문자 체계와 언어 체계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서 강의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러한 발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울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 발과 팔과 빨, 살과 쌀 이런 소리들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인들이 들을 때는 그 소리가 공기의 양에 따라서 약간 어감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즉 어떤 언어든지 발음 구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음에 없는 소리, 예를 들면 발하고 팔하고 빨은 발음 위치가 같습니다. 발음 위치가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기의 양, 좀 더 거친 정도, 양이 많은 정도 이걸 음운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한국 사람들은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지금의 한글과 많이 다른 글자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다른 글씨로 써놓으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주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표기가 제가 만든 것이고 제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한글을 바꾸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 기호 대신에 한국인들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또 이러한 소리는 이런 글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우선 1부터 10까지 소리를 내는데 현재의 한글과 다른 부분이 어느 곳인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 원도 W이기 때문에 W에 해당하는 발음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to가 아니라 이 윗니를 살짝 누는 상태에서 나가는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글과 비슷한 표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의 발음을 고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양이로 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게 물면 많이 아파요. 자, 살짝 그 상태에서 우리말에 시옷을 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되 혀를 물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혀를 물고 있고 그 상태에서 리을 소리가 같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혀를 세게 물지 마시고요. 많이 아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말 리을과 영어의 번데기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3의 혀를 무는 소리가 동시에 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됐죠? 자, 그 다음 소리입니다. 이것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익숙치 않을 경우에 많이 아픕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었고요.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프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소리는 아니에요. 폭발하는 소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forward. 자, 다른 소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성대모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려우시면 이번에는 혹시 아시는 분, 이 노래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이 발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orward, forward.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five, the 발음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the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our, five, the 발음이 약하게 발음이 되면서 흘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five, f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는 뭐 거의 낼 수 있는데 여섯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받침에 이렇게 기역과 쌍시옷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역과 쌍시옷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동시에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x, six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됩니다. 다음 똑같이 일곱을 뜻하는 표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조심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어에 V 발음이 있는데요. 이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서 목젖이 울리고 정말 어렵죠. 윗니로 아랫입술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렵습니다. 목젖까지 울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ven, 은 발음이에요. 은, seven. 그 다음에 eight, nine, ten. 여기에는 현재의 한글도 대체해서 표기하시면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표기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 대신에 제가 발음 기호가 무슨 법칙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언어학자들이 만든 소리에 대한 정의일 뿐입니다. 이것도 한 150년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다르게 발음 기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판사마다 다른 발음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자, 어찌됐건 발음 기호보다는 한국인들이라면 한글을 배운 상태니까 다른 소리는 다르게 표기하고 그 과정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25년 동안 잠깐의 교육으로, 잠깐의 강의로 발음 자체는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F 발음 나오면은 윗니로 알림슨 물고 이 소리를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한글식 표기를 해두자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시옷 아래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할 때 순경음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고요. 다른 복잡한 표기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는 표기법으로 글자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글자와 다른 글자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 그 소리를 내되 소리내는 위치만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이 표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것은 우리말의 쓰하고 비슷한데 발음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양니로 혀를 물고 소리를 낸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 6, 7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자신감 가지고 저 글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쑥스럽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눈으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과 속도를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현재 한글 발음을 통해서 표기했던 발음이 완벽하게 원어민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기함으로써 발음 기호 대신에 발음 기호는 학자들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자는 문자가 변경되지 않고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소리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발음 기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한글이 있습니다. 그 한글은 소리글입니다. 즉 발음 기호 표기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외국어 학습에서 활용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 현재 여러분들의 발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에 발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숫자 읽기를 따라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달라진 발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두뇌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익숙한 글자와 다른 글자를 만나면 다르게 읽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다른 글자야. 그래서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에 으 발음이 들어가는 영어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중자음과 삼중자음 같은 경우 자음이 2개, 3개 겹칠 때 한 번에 표기해뒀습니다. 즉 쓸데없이 으 발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에 으 발음은 없습니다. 물론 실제 소리가 날 때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발음기호상에 존재하는 영어의 으 발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소리라도 다르게 소리내는 과정, 예를 들면
우리말에 포라고 써놨을 때하고 for라고 써놨을 때는 그 오 자체의 소리까지도 달라지게 되면서 모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발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 빼놓고 10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발음이 달라졌다고 확신하신다면 제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 표기와 글자의 상관관계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